7장 9절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미분이라는 말을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도함수란 말과 미분이란 말을 약간 혼돈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미분은 디퍼런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과 비슷한 말로서 도함수라는 말이 있어요. 도함수는 derivative라는 말이에요. 자, 미분한다 또는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동사의 의미로 쓸 때는 그냥 크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냥 같은 말로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는데요. 명사로서 사용할 때는 구별합니다. 이 단어는 서로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자, 도함수라는 얘기는 dy dx, 즉 y'을 말합니다. 도함수라는 얘기는 양함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dy dx의 의미예요. 라이프니츠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고, 라그랑지 기호 표기로 본다면 y' 또는 f'이에요. 자, 그런데 미분은 이제 이 절에서 새롭게 약속을 하는데요. 미분은 dy를 나타냅니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도함수란 말과 미분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먼저 구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먼저 설명한 다음에 미분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그냥 가지고 설명할게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곡선이 있습니다. y = fx가 있고요. 자, 여기가 한 점 x0 또는 그냥 x라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한 점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점에서 델타 x만큼 떨어진, 이걸 x의 증분이라 얘기를 하죠. 요 위치는 x 더하기 델타 x입니다. 자, 이제 델타 x라는 이 수학기호는, 이것은 인크리먼트라고 얘기를 해서 요거는 x의 증분이라 얘기를 합니다. x의 증분이에요. 이 x의 증분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대부분의 책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델타 x가 양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x 더하기 델타 x를 표시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x가 오른쪽에 있고 x 플러스 델타 x가 왼쪽에 있으니까 이때 델타 x는 마이너스 값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마이너스를 다루는 것보다 플러스를 다루는 게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많은 책에서 저자들이 왼쪽에다 그림 그리지 않고 오른쪽에다 그려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델타 x, x의 증분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냥 양수라 보면 되고요. 왼쪽에서 음수라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이 꼭 양수를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잘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그림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곡선이 있는 점은 P, 이 곡선이 있는 점을 Q로 한다면 이미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자,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즉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자, 이제 y = fx고 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다고 본다면은 x에서 함수값 fx가 될 것이고 x 플러스 델타 x의 함수값이니까 여기가 fx 플러스 델타 x입니다. 자, 여기가 x의 증분을 나타낸다면은 더불어서 이쪽은 y의 증분 델타 y를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y의 증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ncrement of y, 얘는 increment of x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이 증분이란 말과 미분이란 말은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이제 x의 증분 델타 x 그리고 y의 증분 델타 y예요. 기하학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델타 x, 여기가 델타 y입니다. 이 보라색 직선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델타 x분의 델타 y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가 이 두 점을 지나는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가 f'x잖아요. f'x, 얘는 dy dx와 같은 기호예요. 자, 얘가 바로 dy dx, 즉 f'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y의 미분이라고 불려지는, y의 미분이라고 불려지는 dy를 정의하기 위해서 하나를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역시 정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바로 여기 델타 x는 x의 증분인데요. 자, 이 델타 x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을 x의 미분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델타 x는 x의 증분이라 얘기를 하고 dx는 요거는 x의 미분, 디퍼런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퍼런셜.
이때 우리는 델타 x하고 dx는 같은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약속을 그렇게 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약속함으로 해서 우리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주황색 접선의 기울기는 자, 밑변분의 높이로 약속을 하잖아요. 밑변분의 높이.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원래 요거잖아요. 그렇죠? 이미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요건데 마치 이렇게 약속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원래 나눗셈이 아니거든요. 나눗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서 나눗셈처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게 원래 나눗셈 아니에요. 그런데 델타 x를 dx랑 같은 걸로 정의를 해버리니까 이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는 밑변면의 높이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가 dx라면 마치 그럼 얘가 혹시 dy라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dy로 쓸 생각입니다. 얘를 dy로 쓰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y의 미분입니다. 얘가 y의 미분이라는 뜻이에요. differential of y예요. 자, 이걸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이 도함수가 dy dx였는데 마치 나눗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서 마치예요. 나눗셈 아닙니다. 델타 x 분의 델타 y처럼 보이니까 그럼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값에 해당되는 것을 새롭게 약속을 한 거예요. dy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도함수가 아니에요. y의 미분이라고 정의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y의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델타 x가 곧 dx와 같잖아요. 그 여기 보라색이 뭐예요? 이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그러니까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정확한 표현은 증분이 맞습니다. 그 여기가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 길은 똑같잖아요. 이게 델타 y예요. 그래서 델타 y, y의 증분과 y의 미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델타 y는 여기고 dy는 요거예요. 이거는 마치 기울기를 기하학적으로 살펴본 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그리고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는 dx분의 dy 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약속을 한 거예요. 요 값을 우리가 편의상 dy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따라서 dy하고 델타 y는 분명히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델타 y하고 dy는 같은 값이 아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델타 x하고 dx는 같은 값으로 이거 약속을 한 거예요. 정의를 한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거든요. 이게 왜 같아요? 라고 질문하는데 약속을 한 거예요. 이 y의 미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델타 x를 dx랑 같은 걸로 정의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약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델타 y의 증분이란 말과 우리가 이제 y의 미분이라 불리워지는 이 dy는 이제 전혀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하학적으로 잘 살펴볼까요? 이거의 극한을 취하면 이게 되죠. 극한을 취하면은 그 말은 건 무슨 말일까요? 델타 x를 자꾸 작아지게끔 해봐요. 즉 델타 x가 충분히 작아진다면 그러면 이 보라색 접선은 점차 어떻게 돼요? 보라색 접선은 점차 이 주황색 접선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보라색 직선은 주황색 직선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볼까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델타 y가 점차 델타 x가 줄어들면서 이 델타 y 값은 자꾸 어떻게 돼요? 이 값하고 이 값의 차, 여기를 이제 생각합시다. 여기가 델타 y 마이너스, 그림을 보세요. 델타 y 마이너스 dy죠. y의 증분에서 y의 미분을 뺀 이 값이에요. 자, 델타 x가 자꾸 줄어들면 보라색 직선은 당연히 주황색 직선에 가까워질 테니까 델타 y 마이너스 dy 값은 점차 0으로 간다라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건 무슨 말일까요? 델타 y가 충분히 dy에 가까워지겠구나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쓴다면 델타 x가 0으로 가면 이 값이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요. 거의 같아진다. 거의 같아지니까 이 차가 0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y의 미분을 이제 dy를 그림으로 보면 이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을 취한 것이 델타 x가 0으로 가는 것이 분명히 dy dx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극한을 붙이기 전에는 즉 델타 x분의 델타 y는 당연히 이 값이 같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값은 아니에요. 즉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하고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델타 x분의 델타 이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와 그리고 dy dx가 같아지게끔 할 수 있는 적당한 실수를 하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게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어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 입시론 값이 dy dx가 이 그림으로 보면 이 주황색이에요. 얘가 0.7, 이 보라색이 1이라고 가정하면 1 이퀄 0.7 플러스 같아지려면 0.3 이렇게 되는 입시로는 양수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위로 볼록이었다면 이 입시로는 음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입시로는 항상 양은 아니에요. 단지 두 식이 같아지게끔 할 수 있는 적당한 실수를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 등호가 같아지게 되는 이것을 만족하는 적당한 실수 입시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린 이 식에다 양면에다가 델타 x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y는 이퀄 dy dx 그 다음에 델타 x 플러스 입실은 여기가 델타 x가 됐죠.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린 여기에서 이때 이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dy dx는 라이프니츠 기호로 본다면 dy dx나 f'x는 같은 말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쓰면 f' 그 다음에 델타 x 플러스 입실은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때 델타 x를 0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면 그러면 델타 y는 dy에 거의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위의 식에서 양변의 극한을 취하면은 델타 y는 거의 dy에 가까워질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나를 더 설명하고 가는 게 낫겠네요. 자,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면 요 입시로는 얼마인지는 몰라도요. 델타 x가 줄어들면 이 오차가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보라색 접선이 주황색 접선에 가까워지니까 오차가 자꾸 줄어들어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되니까 이 두 식이 같아지게끔 되는 이 오차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시로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상수가 아니라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지면 입시로는 아주 빠르게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0으로 가는 값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것은 더더욱 빠르게 0으로 가죠. 자, 입시론 델타 x가 0으로 가는 것보다 입시론 곱하기 델타 x가 얘가 100분의 1, 얘가 1000분의 1이면 벌써 전 10만 분의 1이 되니까 훨씬 더 빠르게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여기 입시론 곱하기 델타 x는 더더욱 빠르게 0에 가까워지는 값이 됩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가면 이거 빠르게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는 좌변은 dy로 가요. 극한을 취하면 델타의 극한은 dy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자, 델타 x는 잘 보세요. 델타 x는 x의 미분으로 dx로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여기를 dx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것 뿐이에요. 이 극한을 이렇게 하기로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y의 미분 dy는 f'x0 델타 x예요. 여기는 빠르게 0으로 가니까 근사적으로 한번 이 기호를 맞춰서 쓰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럼 델타 x는 근사적으로 델타 y는 근사적으로 dy로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dy로. 그런데 델타 y가 근사적으로 어디로 가는가 하고 봤더니 여기로 가잖아요. f'x 델타 x. 왜냐면 여기는 0으로 가니까. 극한치와 물론 얘도 극한의 0을 받는데 아주 작아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것 뿐이에요. 델타 y의 극한은 이 값에 가까워지고 이 값을 dy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 뿐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델타 y는 dy와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y의 미분을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도 쓰기도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y의 미분은 이렇게 정의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y의 미분에 대한 정의는 도함수 옆에다가 x의 증분 또는 x의 미분을 곱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들여다보면 이 f' 이건 x 어떤 특정한 점을 얘기하는데 정의원에 있는 모든 점에서 이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f'이라 써도 무방합니다.
F'은 dy dx로 쓸 수 있다 했으니까 dy dx, 그 델타 x는 dx로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게 이런 말이 돼버립니다. 이게 도함수고 이게 y의 미분인데 도함수하고 미분이 관련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예 무관한 건 아니에요. 용어는 다른데 관련이 있었구나. 도함수에다 x의 미분을 곱한 게 y의 미분이었구나 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건 나눗셈 아니라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네요. 나눗셈이 아니지만 마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약분하듯이 생각한다면 dy가 되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기는 쉽죠. 그래서 이 성질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설명할 때 dy dx를 읽지 않고 dx분의 dy를 읽어요. 마치 나눗셈처럼 얘기를 해버리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나눗셈은 아니지만 이 미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아예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외우는 것이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배웁시다. dy dx 그리고 dx를 곱했으니까 도함수에다가 x의 미분을 곱한 값을 y의 미분이라 정의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모양은 기억하기 아주 좋게 마치 나눗셈 하듯이 기억한다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고자 합니다. 바로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마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만약에 이 함수가 너무 복잡해서 어느 특정 점에서 함수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얘는 구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점에서 함수값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fx는 구할 수 있었지만 fx 플러스 델타 x가 구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fx 플러스 델타 x를 구하려면은 fx에다가 정확하게 델타 y를 더해야 되잖아요. 이 fx에다 델타 y를 더해야 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죠. 델타 y와 dy는 같은 값은 아니에요. 델타 y하고 dy는 같은 값은 아닐지라도 이게 델타 x가 충분히 작다면 이 차가 자꾸 급속도로 줄어들거든요.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델타 x가 충분히 작다면 델타 y하고 dy가 거의 비슷해진다면 오차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델타 y 값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값을 못 구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얘를 이거로 대체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지는 않아요. 근사적으로 비슷하겠죠. 그래서 비슷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y의 미분을 이용해서 함수의 근사값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함수의 근사값을 바로 y의 미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즉 이것은 다시 한번 써보면 fx 플러스 델타 x는 근사적으로 fx 그리고 이 dy가 앞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f'에다가 dx를 곱한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한 뒤에 x의 미분을 곱한 모양이에요. 즉 f'x 델타 x, 델타 x나 dx나 뭐 똑같은 경우에 dx를 써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 점에서의 함수값을 근사적으로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파형기호 두 개를 쓴 거는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이 근사값과 같은 말로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분은 근사값을 계산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분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기하학적인 문제를 생각했던 이유도 우리가 특정한 점에서 함수값을 잘 모를 때 근사적으로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근사값을 정확하게 나름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사람들은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 이런 아주 근사값을 구할 때 여러 가지로 계산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대안이 없을까를 생각한 끝에 바로 이런 기하학적인 특징 때문에 델타 y를 정확하게 못 구한다 할지라도 dy는 구하기 쉽죠. 도함수에다 델타 x를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또는 dx를 곱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미분법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바로 이와 같은 미분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특정한 점에서 함수값을 빠르고 쉽게, 물론 근사적입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근사적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한동안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날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금방 해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제 22번은 주어진 저 함수의 미분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미분은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dx를 계산하면 돼요.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dx를 계산하는 거. 자, 한번 볼까요? 자, 22번의 문제. y는 이퀄 x 플러스 1분의 x잖아요. 자, 이것이 y는 이퀄 fx꼴이잖아요. 자, 그래서 도함수 dy를 구합니다. dy는 f 프라임 x 그리고 델타 x나 또는 dx 그냥 혼용해 써도 됩니다. 자, 분수함수인법을 적용하죠. 분모를 제곱하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합니다. 이거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하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정도를 할까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에 이거 지워지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 여기 도함수가 이거고 여기다 dx를 곱하면 돼요. 여기다 dx 얘를 올려 쓰거나 그냥 옆에다 내려 쓰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자 이렇게 쓰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이건 언제 활용할 것이냐면 이 미분은 이렇게 근사값을 구할 때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뒤에 가서 적분법을 다룰 때 치환적분을 할 때 이 아이디어를 사용할 겁니다. 치환적분 얘를 이렇게 치환했다고 가정하고 양변을 미분한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dy 대신에 이렇게 x제곱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dx 이 부분을 전체를 간단하게 dy라는 문자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치환적분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은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해요. 적분에서 치환적분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근사값을 구하려고 할 때도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그만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이론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자, 이어서 23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죠. 미분을 이용해서 저 근사값을 추정하시오. 오늘날은 고학년 계산기만으로도 컴퓨터 없이 그냥 고학년 계산기만으로도 이걸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산기가 없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순수 이성의 위대함이라 할까요? 자, 고학년 계산기도 만들어낸 것도 사람이에요. 근데 계산기 만들기 이전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모양을 잘 보면 함수 fx를 x의 3분의 2승이라 놓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x 플러스 델타 x 값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x 플러스 델타 x 값을 122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 값은 특정한 점에서 함수 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문제에서 정보를 알려줬죠. 125라고. 그래서 x를 125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죠. 델타 x가 반드시 양수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음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x가 125, x 플러스 델타 x가 122가 되려면은 델타 x는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 프라임 x를 구해봅니다. 자, x의 3분의 2승, xn승 걸 미분하는 거니까 3분의 2 내려오고 지수에서 1 빠져나가니까 3분의 3을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승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여기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있었죠. 이 식에다 대입을 해요. f x 플러스 델타 x는 근사적으로 fx 플러스 f 프라임 x 그리고 델타 x입니다. 이제 이 좌변이 x 플러스 델타 x가 120이니까 f 121을 구한다는 얘기고 우변은 fx가 125예요. 문제에서 125가 얼마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f 프라임은 3분의 2 그리고 x 대신에 125를 대입합니다. 125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그리고 델타 x가 아까 마이너스 3이었었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구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F122가 문제에서 요구했던 122의 3분의 2승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이 근사적으로 F125니까 125의 3분의 2승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3분의 2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25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525의 5배잖아요. 250. 525니까 125. 그래서 5의 3승이에요. 5의 3승이고 그리고 바깥에 마이너스 3분의 1승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이거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사실 이거 안 주어져도 계산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친절하게 저자분들이 이걸 갖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25 그냥 활용하도록 하죠. 실전에서 이거 그냥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잖아요. 5의 3승 약분하면 5의 제곱이니까 25라서 이런 정보는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한다라는 거 흐름을 잘 알아두세요. 자, 3분의 2가 있고요. 이거 약분하니까 5의 역수잖아요. 5의 마이너스 1승 5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분의 1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3 약분됩니다. 그러니까 25 약분됐죠? 마이너스 5분의 2예요.
자, 이제 이 값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값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다시 쓰면 25 마이너스 이건 10분의 4, 0.4예요. 그래서 24.6이 되겠죠. 6, 4를 더하는 게 10이 되죠. 그래서 24.6이 나왔어요. 이거 근사적이에요. 근사적으로 24.6이 나왔는데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24.5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24.5 얼마인데 의외로 오차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22번을 통해서 나중에 치환적분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 복잡한 식을 y로 치환했을 때 dy를 이용해서 즉 dx가 들어있는 부분을 dy로 바꾸는 방법을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22번, 23번은 각각 그 미분이 어떨 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y의 2차 미분은 그냥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 미분한 건 dy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건데 dy가 f'x dx인데 f'x 나가고 d제곱 dx의 제곱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계 도함수의 dx의 제곱 같은 말로 약속을 하겠다는 뜻이고 이것을 이제 2차 미분 또는 이계 미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약속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교재 제7장의 내용을 학습을 했었고요. 이어서 우리는 제8장 초월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